네, 매일 아침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결의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한국콜마 DHC의 막말 혐한입니다. 네, 이게 주말에 엄청 뜨거웠어요. 네. 주말 내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던 두 개의 뉴스였는데요.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의 막말 동영상 시청 강요 논란, 네. 그리고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혐한 방송 사태 소식입니다. 네네. 먼저 한국콜마 윤 회장은 그 일본의 아베 총리를 두둔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극우 성향 유튜버의 영상을 직원 조회 시간에 단체로 시청하게 해서 논란을 빚었고요. 네. 그 DHC는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깎아내려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네네. 도 이렇게 조회를 하는군요, 회사에서. 저도 놀랐어요. 이거 그러게요. 굉장히 정근대적.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뭐 해서 교장 선생님 후원 말씀 이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좀 찾아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직 꽤 많이 그래요? 정부기관에서도 기업에서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두 회사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달라요. 한국콜마하고 DHC 입장이 조금 태도가 조금 다른데 네. 먼저 한국콜마에서는 어제 윤동환 회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서 깨끗하게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뭐 대주주의 지위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의 어떤 그 경영 뭐 이런 거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국콜마 이제 대주주가 한국콜마 홀딩스고 또 윤동환 회장이 한국콜마 홀딩스의 대주주여서 이 지분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 이제 물의를 빚는 대기업 일가의 사태가 꼭 나중에 보면은 다시 번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DHC는요?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 일부 소셜 미디어 댓글창을 아마 한국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많이 항의를 했겠죠. 그러고요. 댓글창을 닫아버렸다든지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혐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던데. 네네. 진짜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았던데요, 보니까.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게 저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이런 패널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번 기회에 금방 뜨거워지긴 하지만 이 금방 식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뭘 모르는 게요. 지금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간다는 거 한국 제품 혹시 뭔지 아세요? 뚝배기 엄청 수입해 간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요? 중국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한국이 뚝배기 생산국인 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예.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불매 운동을 넘어서 아예 퇴출 운동, DHC 퇴출 운동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 조금 이번 기회에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이 근질대는데 참아야죠.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집값 정조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한다면서요? 예, 오늘이에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오전 11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제 네. 곧바로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그 핵심은 대상 지역과 시행 시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방향은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이 핀셋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타겟 지역이 마용성 그리고 대대광 이렇게 꼽히고 마용성은 뭐고 있습니다. 대대광은 뭐예요? 저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워낙 입에 잘 붙더라고요. 네. 마용성은 서울의 대표적인 투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이 세 지역을 말하고요. 대대광은 이 서울엔 마용성이 있다면 지역엔 대대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대구, 대전, 광주를 가리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대표적인 투기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적용 시점도 이들 지역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그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가 이 후분양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필살기 혹은 꼼수를 써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 시점을 그 적용 시점으로 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최우선은 이제 알려졌습니다. 강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강남권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냥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그 우려와 관련해서? 네. 가장 일반적인 우려는 이제 공급 부족 우려와 이제 청약 과열 열풍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죠.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집값을 그렇죠. 올릴 것이다. 예. 그리고 아니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건설사의 이제 수익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를 덜 짓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해서 공급 부족이 빚어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청약이 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보다 이제 쌀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당첨만 되면 로또다. 뭐 이렇게 그래서 되죠. 로또 아파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그 분양받은 싼값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되팔지 못하게 하는 이 전매 제한 제도가 있죠. 네. 그리고 전매 제한 제도는 사실 좀 제한적이죠. 말 그대로 그 효과도 예. 몇 년 동안 되팔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어쨌든 오른 가격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검토되는 게 이 채권 입찰제입니다. 이 오른 시세 차익만큼 이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하는 채권 입찰제인데 예. 아마도 오늘 발표될 대책에는 이 채권 입찰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튼 분석들이 있네요. 11시에 발표니까 일단 뚜껑이 어떻게 열리는지 좀 보죠. 네, 좀 자, 봐야 될 마지막 것 소식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가보죠. 네. 후쿠시마 안전 홍보에 동원된 어린이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정치권 일각에 이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관련해서 이 올림픽에는 참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지난주 도쿄올림픽 안전 우려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이 후쿠시마에서 국제 어린이 야구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이구. 예. 예. 원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그리고 67km 정도 예.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경기장에서 예.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 선수단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 야구 대회를 여기서 했다고요?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게 올해로 이제 29회째를 맞는 세계 어린이 야구 축제라고 하는 행사인데 네. 매년 한국 야구단도 원래 갔었다고 해요. 만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주로 참가하는 대회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주목이 됐던 건 이번에 대회가 열린 그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이 내년 도쿄올림픽 이 야구 경기가 열리는 예. 그 경기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오사다 하루고 한국에는 왕정치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대회 조직위원장이 이 후쿠시마 음식도 괜찮고 괜찮은 곳이다. 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대회를 이 안전 홍보에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안전 홍보에 좀 앞장 세웠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어린이는 최우선 보호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어린이 야구 대회를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전을 홍보하고 싶으면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아베 내각이 거기 한 2박 3일 MT 갔다 오라고 보세요. 그냥 후쿠시마 그 근처로. 가긴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야구 대회에 출전시킨 어린이들의 이제 부모들이 있을 텐데 이 부모들이 항의를 안 했는지 그러게요.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